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간은 취업의 달인 시간입니다. 네, 아주대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교수님이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 같이 나오셨어요. 네.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학생이에요. 그러게요. 네. 예쁜 여학생인데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재학 중인 김혜영입니다. 네. 아주대 경제학과 김혜영 학생과 아주 오늘 이뻐요. 그러게요. 네, 취업엔 2부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교수님이 함께 이 학생 모시고 나온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취업과 관련된 방송을 하지만 대학생들에게는 여름방학, 학예방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학년 학생들이 그 다음 학기 준비를 해야 될 구직과 관련돼서 아주 그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한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스펙이나 어떤 자기 기능을 강화시킬 것인지 이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학생의 질문을 직접적으로 들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좀 많은 예비 구직자들에게 좀 들려주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딱 그냥 맞춤형 학생을 모시고 나왔네요. 그러네요. 네, 예비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이 여름방학을 활용할 수 있는 법 오늘의 주제로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자, 김혜영 학생 3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 취업 준비 진짜 어렵죠? 어떠세요? 너무 막막한 심정이 이제 4학년을 맞이해야 네.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막막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여름방학 지금 들어갔나요? 네, 이제 시작했어요. 아, 그렇죠. 네. 방학 계획이 어떻게 돼요? 영어 공부. 영어 공부. 빠지지 않아요, 영어 공부는. 그러니까 네. 저기 좀 놀아요. 응? 그래야 스트레스 풀고 그래야지 더 일이 잘 되지. 그렇죠. 노는 계획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름방학 어떻게 보낼지, 4학년 어떻게 맞을지 고민이라고 했는데. 네. 자, 궁금한 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네, 첫 번째 질문 해주실까요? 네, 긴 것 같지만 짧은 방학인데 서류 통과를 위해서 영어나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직무 이해를 위해서 활동들을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구직자분들한테는 방학이 참 길면 길지만 정말 짧으면 너무 짧게 느껴지잖아요. 헛닦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시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너무 궁금한데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두 가지 질문 다 네. 본인이 기능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서류 통과를 위해서 스펙을 쌓을지 아니면 활동을 할지 이 두 개를 놓고 영역으로 구분해 본다면 네네. 활동에 저는 무게를 더 싣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이제 그 3학기가 남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3번의 학기가 있는데 어찌 보면 2번의 방학이 더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일단 축적을 해야 마지막 학기까지는 이 기능을 축적할 수 있는 시기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볼 때 횟수를 구분해 본다면 2번의 방학이 더 남아있다. 이 방학 동안 나는 이 기능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왜냐하면 동계방학은 학예방학보다 좀 길잖아요. 그래서 동계방학 때는 이 기능 습득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게 좋다. 이른바 이 정적 학습을 해라. 그리고 학예방학은 아무래도 방학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뭐 토익 학원이라든지 자격증 공부를 위해서는 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정적 학습을 할 계획보다는 동적 활동을 할 계획을 먼저 세워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교수님, 동적 활동이라고 하면 여름방학에 할 수 있는 동적 활동들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게 아르바이트나 인턴입니다. 예. 직무 경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말했던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체험활동입니다. 체험활동은 뭐 일부러 요즘은 돈을 내고라도 아프리카를 가고 또 동남아의 특정한 빈민부락에 가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활동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런 동적 활동을 계획을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기업들이 보니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남이 만들어 놓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점수를 주지만 본인이 독단적으로 기획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혜영 학생은 보다 좀 내성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성격이기 때문에 뭐 주도적으로 이걸 계획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 스터디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스터디에서 활동 계획을 세워서 어디를 다녀왔다. 좋은 스펙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때요, 혜영 씨?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볼 생각이 있어요? 동적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어요. 계획을 딱 한번 세워가지고요. 네. 친한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해가지고 그 기업에도 한번 가보고 어떤 단체에도 가서 만나보고 체험돼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영어 계획, 영어 지금 공부 계획 세우고 있다 그랬는데 어떤 다른 동적 활동 계획은 없어요? 이번 방학에? 일본 여행? 연수 그래요? 네, 한 9박 10일 갔다 올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외국 관련 쪽에 하고 싶기 때문에 그쪽 활동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어 공부 계획했으니까 영어 스터디를 저는 만들어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 영어 마을 이런 데 많아요. 그런 데 한번 갔다 와요. 거기 가서 예? 네. 영어 마을이요? 영어 네. 빌리지 마을. 네, 영어 마을 좋은 마을이네. 생각인데 예. 지금 김혜영 학생이 외국 쪽에 일과 좀 연관되고 싶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방학 통해서 어떤 일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이제 직무 매칭에 관련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은 외국계 기업인데 외국계 기업에서 본인이 어떤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라. 그래서 지난 학기 수업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것들이 이제 기업 탐방이 아니라 직무 탐방이라는 걸 해봤단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학생들이 이 직무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경영이나 경제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 내에서 어떤 직무군에 종사할 건지 그래서 이 직무군에 대한 고찰이 끝났으면 그 직무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회사들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들을 탐방해 보는 거. 아까 재권 MC가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는 근무하게 될 회사를 미리 가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단순히 방문 차원이 아니라 그곳에서 먼저 입사한 선배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문화 습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타임 스케줄이 기업을 방문하거나 친구들끼리 스터디 활동을 하는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방학 생활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느슨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시간 계획에서 늦잠을 자거나 그다음에 하루 일과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이지만 몸은 학교를 동일하게 다니는 것과 동일하게 타임 스케줄을 맞춰둬야 한다. 보니까 지난번 기말 시험 때도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뭐 새벽 6시에 잠이 들었다. 뭐 7시에 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7시, 6시에 잠이 들면 몇 시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러게요. 하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시간을 자라고 하는 이유가 규칙적인 16시간의 활동을 보장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재권 MC 우리 군대 가면 병사들이 몇 시간을 수면하는 줄 아세요? 군대가 의외로 충분히 잠을 자요. 네. 보통 10시에 무조건 자서 네. 7시에 기상하니까 6시죠, 6시. 예, 6시니까 뭐 8시간은 8시간. 충분히 자죠. 예. 사실은 이 질문을 하면 군대를 다녀본 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잤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군인들을 8시간을 재웁니다. 중간에 8시간을 물론 불침번 때문에 깨는 경우는 있죠. 물론이죠. 근무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을 재정비하라고 꼭 권해주고 싶은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혜영 학생 김혜영 영어학원 아침에 등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저 그렇죠. 새벽반도 있어요. 6시간. 바꿔야겠어요.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은 푹 주무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뭘까요? 네, 4학년이 주로 인턴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선배들이나 보면. 네. 근데 3학년은 인턴을 한다는 얘기를 잘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3학년 때는 그럼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3학년을 알차게 보냈다고 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네. 대표님, 대표님이래. 교수님. 아니, 이게 학년별로 뭘 해야 될지 방학 때마다 그걸 준비해 놓는 것도 참 뭐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4학년은 인턴 준비하죠. 그럼 3학년은 또 뭘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말 나온 김에 1, 2학년 때는 그냥 1-2학년도? 무조건 놀기만 해도 되는 건지. 예. 1, 2학년 때는 말 그대로 놀아야 합니다. 놀아도 되죠? 진짜. 아주 건강하게 맞아요. 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놀아야 돼요. 동의합니다. 어떻게 1, 놀아야 2학년 돼요? 때는 건강하게 노는 게 이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자. 그럼 부산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1, 2학년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될 방법이 있다. 네. 뭐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체험을 해보고 가볼 수 있는 방법. 자전거. 또 걸어서? 걸어서는 너무 고행이죠. 그죠. 위험해요. 한 뭐 480km 정도인데 안 서울에서 돼요, 안 돼요. 보면. 네. 그러면 자전거 말고 뭐 기차도 좋고요. 기차도 좋겠죠. 예. 근데 기차는 한 번에 간단 말이죠. 그렇죠. 최근에 어떤 모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뭐 시내버스로만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보기. 시내버스로만. 재밌다. 교통비가 통계적으로 한 6만 원가량 든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가는 여정 속에 그 6만 원이라는 교통비를 다 소진하지 않고 이 반 정도를 들여서 가는 방법을 터득해요. 거의 어떡해요? 중간쯤에 가면. 그러니까 시계 구간을 넘어갈 때
이제 시계 구간에서 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짐을 같이 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체득하면서 실상을 바라보고 그 고생하시는 어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봉사도 해볼 수도 있고 본인이 선택한 여정을 기획해 볼 수 있는 1학년 때는 바로 이런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학년 정도부터는 이제 개인 경력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여행보다는 아까 말했던 인턴 경험을 3학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그리고 4학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인턴을 4학년 때 하는 게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학년 때는 막바지 자기 기능을 점검하는 정도. 그래서 사실 이번 학예방학의 4학년은 굉장히 초조불안. 왜? 바로 개학을 하자마자 공채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8월 말부터 시작되는 공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능 점검을 해야지 여기서 그냥 인턴을 해버리면 사실은 자기 기능을 점검해야 될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혜영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인턴은 4학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3학년 때 주는 게 좋다. 지금 학예방학 때도 좋은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일본에 이제 여행 경험을 가지고도 있고 연수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영어적인 기능이 있지만 그 인턴 경험은 동계방학으로 넘겨서 좀 기간을 길게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군요. 네, 혜영 학생 1, 2학년 때는 그럼 어떤 경험 쌓았어요? 놀았어요? 좀 건강하게 놀았어요? 학점은 좀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활동은 한두 개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랑할 만한 활동 하나 있어요? 한일축제 한마당? 그런 걸 나갔어요? 네, 그거 연 1회 하는데 2년째 계속 나갔고 그리고 수원에서 하는 외국인들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 그런 것도 했었어요. 영어는 부족하지만. 그래요. 이런 것도 참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가세요. 다음 질문 뭔가요? 그래, 물어봐요. 저 스펙의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산업군에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해도 좋은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스펙의 통일성에 대한 고민이에요. 네. 우리 지금 혜영 학생이 한 질문은 그 대학생들의 가장 공통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가장 본인들이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업종이 있고요. 직종이 있고 직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구분할 수 있어요? 업종이 뭐예요? 업종. 아직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업종은 업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철강이니 금융이니 전기니 그렇죠? 전자니 하는 게 업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면 금융 내에서도 은행이 있고 증권이 있고 보험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직종이라는 건 뭐냐? 직무의 종류를 말하는데 의사니 변호사니 하는 직업군을 말하는 겁니다. 뭐 아나운서도 직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직무는 무엇이냐? 아까 업종. 우리가 자동차 회사에서 수행하는 직무와 조선이나 반도체에서 수행하는 직무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자동차를 연구나 디자인하는 사람. 그다음에 조선업에서는 용접하는 사람. 이것들이 회사에 속하지만 그 직무 영역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직무에 맞는 스펙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접하는 사람이 굳이 토익이 800점일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자, 용접할 사람의 가장 필요한 스펙은 뭘까요? 용접을 하는 기술입니다. 기술력이죠. 그렇죠. 이분에게는 중요한 게 용접 관련된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인데 자격증이 없어요. 이른바 이 일을 무면허 의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야매라고 합니다. 야매의 가장 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싸다는 거죠. 장점이. 예. 그리고 단점은 뭐예요? AS가 안 된다는 거죠. AS가.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른바 자격을 필요로 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스펙 관리를 할 때는 그 직무에 반드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스펙으로 채워둬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업종과 다시 말하면 직종,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혜영 학생은 지금 외국계 회사에 지원하고 싶은 게 사실은 외국계 회사에서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 영역, 언어를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기획이나 설계를 하고 마케팅을 할 것이냐. 이게 그래서 직무를 구분하는 게 먼저 가장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네. 혜영 학생은 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경제학과시죠? 네. 예. 근데 하고 싶은 그걸 구체적으로는 잘 계획을 못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그렇군요. 근데 지금 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경제학과 우리나라 경제
그 경영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취업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하에. 그런데 이 경제 쪽이 자격증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인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영 경제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이제 되게 그 타겟을 하는 곳이 금융 쪽.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독특하게 언론사, 뭐 경제 분야 쪽에 언론사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극소수이고요. 대기 관련 학과 친구들은 이제 금융 쪽의 회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금융 쪽 회사를 지원하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금융 관련된 자격증이에요. 네. 그리고 대개 이제 회계사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재밌는 통계 자료를 하나 봤는데 금융회사에 입사한 친구들이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를 봤는데 자격증은 3위였어요. 3위.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니었단 말이죠. 1, 2위가 뭐예요? 1위는 아무래도 학교 성적이었고요. 2위가 어학 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금융 관련된 자격증이었죠. 근데 이건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본인이 선택을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혜영 학생, 그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네. 자격증은 그래도 따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오늘 방송 함께 해봤는데 오늘 소감이 어때요? 제가 사실 궁금했던 질문들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고 다시 한번 방송을 또 봐야 될 것 같은. 그래요. 나중에 방송 한번 또 나오세요. 예, 네. 그래요. 예. 이번 방학 정말 알차게 김혜영 학생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교수님, 구직자분들 위해서 정리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방학 기간은 휴식이 아닙니다.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 방학 기간을 그냥 놀자. 재밌게 즐겨보자. 물론 청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차곡차곡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청춘이라면 답보된 상태의 성공을 보장할 겁니다. 꼭 여러분들 생활 설계부터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의 달인 오늘은요, 아주대 신상훈 교수님 그리고 아주대 경제학과 3학년의 김혜영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